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 시간은 3월 22일 금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바틱을 입는 날이라 저도 바틱을 좀 한번 입어봤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밖을 내다보면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22일,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가면은요 50%를 할인해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22일을 기다렸다가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스타벅스에서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도 50% 디스카운트 된 그 커피를 즐기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젯밤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2026년 월드컵 조별 예선전을 붕까르노 축구 경기장에서 펼쳤습니다. 간신히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이 베트남을 1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일단 좋은 출발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국과 태국은요 1대1로 비겨서 손흥민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콤파스 신문은 일면토 좌측에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이 베트남을 이겼다고 하는 감격의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노력이 빛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우측에는요, 역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헌법재판소 제소에 관한 기사가 메꿔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23일까지는 제소를 마쳐야만 하는 법이 있는가 봅니다. 이미 어저께 아니스 무하이미는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간자르 마푸드 조도 제소를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등록이 끝나게 되면요, 26일 날 첫 재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는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본격적인 재판은 아니고요, 어떻게 재판 기일을 정할 거냐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7일 헌법재판소는 서류심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28일에 가서야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을 받게 되는데, 4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증인신문이 있을 것 같고요. 4월 22일이 되어야만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판결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참 인도네시아는 선거 재판을 아주 빠르게 또 바쁘게 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년 3년이 걸려도 아직도 재판을 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을 거치기 때문에 더 일정이 길어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처럼 아예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4월 11일 전후에서 르바란이 끼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때 헌법재판소가 이때 계속해서 재판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것을 계속 증인신문을 받게 될지, 그런 건 의문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다 지났지만은 지난 선거를 좀 돌이켜 보면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2월 선거 개표를 간신히 마친 상태입니다. 그 결과 프라보가 대통령에, 그리고 기브란이 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발표됐죠. 하지만 아니스와 무하이민은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불복한다는 말이죠. 이어서 간자르와 마푸드도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뎀당과 빼데빼당은
어쩐지 침묵을 하고 있고요. 나스댐당의 총재인 수리오 팔로는 어정쩡한 말로 대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엠가에 제소를 하고는 제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기는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과연 재선거를 하라고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은 기각을 해버릴지, 아니면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런 거는 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할지, 이것은 4월 22일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인원입니다. 9명인데요. 우리나라처럼 9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거냐 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카페우,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당선 발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말루쿠 우타라의 한 분이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등록을 마치고 제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는 상당히 잘 치러진 선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변화는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체적으로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투쟁민주당의 의원수가 좀 줄었고요. 골가르다, 그 대신 골가르당과 그린드라 당의 의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빼빼빼라고 하는 빼띠가 당이 국회의원을 한 명도 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빼띠가 당은요, 검은 이슬람 카바라고 하는 꽤 전통 있는 정당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왔을 때도 이 당은 상당한 위기를 발휘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PSI라고 하는 조코위 대통령 아들의 정당이 등장하면서 이상하게 빼빼빼 당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라마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뿌아사라고 하는 단식이죠. 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에는 북가 뿌아사라는 것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각 가정에서 북가 뿌아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은 소속 회사라든지 사회단체 혹은 정부 기관 같은 데서 단체로 북가 뿌아사를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걸 이들은 북가 뿌아사 버르사마라고 부릅니다. 어떤 한 머스지드에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간단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일종의 집단 이슬람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하지만은 어떤 광장이나 호텔 같은 큰 식당을 빌려가지고 한꺼번에 여기서 북가 뿌아사 버르사마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쌀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일 콤파스 신문도 이걸 보도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미 360만 톤의 수입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라마단은 시작됐고요. 러바라는 다가오는데 쌀값은 오르고 계란도 부족하고 고기값도 오르고 이거 참 정부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정부는 일단 급한 대로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쌀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컴파스 신문에다가 싣고 있는데요. 명절 때 쓸 호주산 소도요, 약 2,500마리를 배에 실어 왔다고 하는 사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쌀값도 안 오르고
콩이라든지 두부, 땜빼, 또 식용유, 내지는 소고기값 이런 것도 오르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명절에 먹을 주식은 다 해결해 놨고 이제는 가격만 좀 안심시키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벌써 3월 말에서 4월로 가는 시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농민들은 벼를 수확해야 할 시기에 다가온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벼들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특히 자카르타에서 스마랑까지 또 거기서 소라바야까지 가는 빤뚜라라고 하는 국도 주변의 논들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논만 잠긴 건 아닙니다. 젖까지 잠겨버려서요. 거기 사는 농민들을 그 동네 머스짓이라든지 끌루란이라고 하는 리 사무소에다가 대피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들을 공동 취사하면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중부 자바 스마랑 중국 사람들은요, 아주 잽싸게 삼포공이라고 하는 데서 쌀을 나눠주고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포공이라는 것은요,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챙호라고 하는 제독을 기념하는 그런 일종의 제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가뭄이 왔고 그래서 쌀이 부족하다라는 책임 회피성 말만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양수기 100대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양수기를 돌리려면요, 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마을 논마다 농업용 우물을 파야 할 것이고 거기까지 전기를 끌어다 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둑이 무너진 데는 강둑을 더 높이 쌓아주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조코이 대통령이 직접 중부자와 대막이라는 곳을 가서 강둑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그걸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